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네, 뭐요? 현근택 변호사님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이거, 우리 이거 실화냐 막 이렇게. 안 되는데. 신인기 변호사님 워낙 에이스라서 네. 요즘 아시잖아요. 거의 뭐 최고로 뜨는. 아니 근데 현근택 변호사님이 네. 사실은 취재 편의점 초창기에 네. 굉장히 많이 살려주셨거든요. 현 변호사님이 동접 안 되면 제가 내일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아, 그랬어요? 네, 네. 아니 안 나온다고 계속.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네. 두 분출하고 있을 때 네. 불러주셨는데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네. 딴 데보다 처음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네. 제가 약속을 어쨌든 지키는 지켰다. 정치인. 예. 저는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많아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 하여간 그 또 뭐가 정리가 되면 또 나오시는 걸로 하고 네. 예, 계속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유명한 그 저 스피커로. 예. 아니 저도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과 같이 코너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코너 이름도 현인 토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인- 저까지 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네.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또 언제나 네. 동안 또 좋은 기회가 그럼요. 있을 거라고 예, 믿습니다. 예. 자, 그래도 오늘 우리가 그 정치권의 중요한 현안들을 현인의 관점에서 네. 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특히 대통령실 국민의힘 사이가 파열음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신지호 전략위원장인가요? 이분의 그 내용은 거의 그 뺨 한 대 발언으로 전국을 그냥 뒤흔들어 버린 이런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추경원 대표. 뭐 법적 사실관계 확인 후에 뭐 예. 법적 대응이라는 게 징계 예, 얘기 같은데 예. 근데 이 싸움이 벌어지는 아. 판이 참 재밌는 게 네. 그 유튜브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쪽은 따따붙다해서 하고 유튜브가- 친윤에서는 따따붙해서 하고 또 신의 한 수도 있고. 신의 한은 뭐 신의 한수 어벤져스에서 하는 어벤져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유튜브 전성 시대네. 그러니까 싸움 유튜브에서 벌어지는데 참 네. 재밌는 게 어찌 보면 윤석열 한동훈 대리전이잖아요. 그렇죠. 대리전인데 한동훈은 어떻게든 윤석열하고 좀 독대라도 해보고 윤석열하고 좀 뭔가 대전해보고 싶은데 상대가 네. 안 해주는 거잖아요. 야 나는 너랑 놀 군번이 아니야 이거잖아요. 저기 가서 놀아 이거잖아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사실은 놀아라. 추경호 대표도 뭐 상대 줄까 말까인데 막 네. 이렇게 세게 때리니까 이 자식 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재밌는 게 지금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신지호 부총장이나 아니면 뭐 김종혁은 아주 세게 얘기는 안 하지만 원외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원외고 그러니까 원외 대표랑 원내 대표랑 싸우나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은 제가 보기에 그 이렇게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 뭐 9대1 싸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야, 보세요? 니들끼리 좀 잘 정리해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고 이 원내에서도 에이 뭐 당 대표가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거라서 이쪽에서 막 싸움을 걸고 있는데 지금 추경호 대표나 친윤 쪽에서는 약간 상대를 안 날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그날 그 만찬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매우 따뜻한 밤이었단가 뭐 이런 이제 워딩이 나왔고 실제로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관련해서 뭐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조차도 지금 고기 먹고 박수 칠 때냐 정신 차려라 막 이런 비판 보도가 엄청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무슨 이 뺨함대 발언으로 뭐 그 신지호 부총장의 문제로 이렇게 협의화시킬 게 아니라 전반적인 민심이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걸 대통령실이 좀 알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 그날 만찬도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동훈이가 좋아하는 고기를 그 해줬다. 근데 이제 정작 그가 원하고 좋아하는 독대는 안 해주는데 해주고. 그냥 고기나 먹고 가라. 네. 이렇게 해서 조금은 어폐가 있었던 그 모임인데 네. 사실은 지금 이 대리전 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한 갈등, 윤한 싸움인데 사실은 대리전으로 지금 신지호 그 부총장이 지금 총대 메고 나선 거고 이 뺨 한 대 치고 싶었다라는 거는 이제 어학사전 찾아보니까 싸대기라고 되어 있고 속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은 아니에요. 뺨 한 대라는 건 이제 욕은 싸대기라는 아니다. 속된 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가서 뺨 한 대 올려치고 싶었다, 싸대기 한 방 날리고 싶었다라는 얘기는 국민의힘이 경선할 때 의자 들고 체어샷이라고 레슬링에서 체어샷을 해가지고 그때 아주 그 심각한 상황까지 예. 갔었고 폭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뭐 싸대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갈등의 국면으로 보면
아마 현 변호사님 공감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그 갈등의 농도가 달라요. 민사 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싸우는 정도, 가사 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싸우는 정도, 형사에서 다투는 정도, 이게 지금 갈수록 더 세지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은 이건 민사는 넘어온 것 같고 가사 소송 정도 분위기 납니다. 가사 분위기다. 이 가사 소송 나올 때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 갈등의 농도, 서로 싸우는 소송의 정도가 이미 민사 소송의 싸움은 좀 넘어선 네. 좀 가사 소송의 느낌이 보이고요. 아까 뭐 유튜브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유튜브도 지금 딱 줄을 반으로 섰어요. 한쪽은 윤석열, 한쪽은 한동훈.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뭐 구독자 수를 통계를 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든지 뭐 동접자 수로 하든지 뭔가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근데 못 찾을 것 같아요, 제가 볼 근데 때는. 방금 전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신지호 의원 아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그 뭐 뺨 한 대 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가을밤의 여유는 사실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 발언이다라고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SBS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 했는데 그것은 알고 보니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다 이렇게 확인이 좀 된 거네요. 그럼 친한계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뭐 내전이야. 어떻게 김종혁 네. 아니 그날 왜 저 만찬할 때 네. 비서실장 안 갔다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맞아. 설을 하잖아요. 네. 아니 뭐 왜 비서실장이 안 가? 네. 사실 당대표 비서실장이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뭐 발 빼나 이 생각했는데 이 얘기도 보면 제가 보기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도움이 안 되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근데 이제 본인 조용히 있으면 스스로 되는데 그냥, 해프닝이었다 뭐 이렇게 약간 제가 마사지 보기에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네. 친한계 쪽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정치 초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정치는 하고 있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의도 문법 안 쓴다 그랬는데 여의도 와서 서초동 문법 쓰다가 망해가는 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지난번에 이게 뭐 언론에 흘려서 뭐 분위기 잡고 이거야 뭐 한동훈 뭐 특수부 검사 스타일이 맞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검사들이 왜 비대성불 흘리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 알아 누가 했는지. 그렇죠. 마치 이제 막 그 타조가 그냥 고개만 받고 네, 막 이렇게 네. 막 사자가 뭐 아들에도 고기만 받고 모르는- 나 몰라 이런 네, 것처럼 네, 네.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만찬 끝난 다음에 다시 막 제독대. 독대를 신청했는데 그게 또 언론에 나와버렸잖아요. 제독대. 제독대. 내가 안 했는데 귓속말로. 하면 뭐예요. 네. 어쨌든 본인이 했든 주변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 언론에 흘렸다고 저렇게 노발대발 하는데 다시 또 하는 걸 또 언론에 흘려? 그 더 열받을 거 아니에요. 더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 문법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는 조용히 얘기해서 그냥 그러면 오히려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더 기분 나빠? 더 기분 나쁘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사태는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수습하느냐 톤 다운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은 사실상 친한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발언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한지아 수석 대변인을 겨냥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친한계에서 또 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한동훈 대표가 원외기도 하고 의원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지금 10명도 못 모아가지고 법안 발의도 못하는 이 열악한 지위 속에서 사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전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공격을 한 걸로 포장을 해버리면 그럼 한지아 대변인 입장에서도 이거 뭐 일할 만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 단도리조차도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그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친한계조차도 리더십,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의 공백으로 이게 지금 다 자중질환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내부도 단도리가 안 되는데 내부에서 내부 단속도 안 되는데 내부 단속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일대 결전을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뭐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친한계 분열은 거의 뭐 상당 부분 진화가 된 거 아니냐라는 근데 생각이 참 듭니다. 큰일인 게 김종혁 최고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치 경험이 없는 한 대변인이 이제 초선이라는 거죠. 근데 네. 김종혁 최고는 원외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 오래 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 기자를 그래서 오래 기자들이 했죠. 네.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이어서 예의상 그냥 좋다고 얘기한다는 게 그냥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일 뿐이다. 그냥 해프닝이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나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데 추경호 대표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 욕만 한다고 하더라라는 얘기가 도니까 해명하라고 요구를 했고 이것도 또 확인한 후에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할 게 보기에는 많네. 다시 그러니까 이 추미애 대표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그래서 이것도 추한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또 쓰고 있어요. 추할 수도 있죠. 그 느낌 중의적으로. 추한 갈등 이렇게 또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갈래로 흔들리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도 보세요. 이게 옛날에 추윤 갈등을 패러디한 건데 이제 추한 갈등인데 네. 추윤 갈등도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자니까 앞에다가 붙인 건데 지금도 추한 갈등으로 하면은 사실상 원내대표는 당의 2인자인데 네. 사실 2인자가 지금 1인자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당 대표죠. 원내대표라는 개념은 없고 원내 인사가 당의 총괄 대표를 하는 건데 지금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모양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한동훈 대표가 그날 만찬 사진도 보니까는 거의 원오브 댐으로 거의 그냥 들러리 서서 왔다가 간 느낌이고 윤석열 대통령 딱 중간에 박아놓고 양쪽에 한동훈, 추경호 이렇게 사진이 좀 배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당내 열악한 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숙제잖아요. 지금까지도 한 취임한 지 2달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지위는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하나는 그냥 강행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 출당입니다. 대통령 출당시켜가지고 뭔가 지금에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본인이 사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을 걸고 사퇴를 하면서 뭔가 이 국면을 마무리하는 이 셋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에 1번, 2번을 강행이냐 출당이냐를 못한다면 3번 선택지 대표직 사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